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가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한동인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기자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열화와 같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일 수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을 했다. 이게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라고 밝혔고, 영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이 경수로 주변에 건설 중이던 건물 한 동이 완공이 됐고 인접구역의 건물 2동이 착공됐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풍계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했던 장소인데 그렇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을 앞두고 북한이 폭파했다고 밝혔던 곳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대북 제재 해제 조치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영구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북한한테 야, 니네가 조금 성의를 보여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주마. 예. 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보다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했었죠, 초창기에. 예. 그랬지만 트럼프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많이 읍소를 했으나 이건 그냥 읍소라는 건 일반적인 말이고 그냥 많이 조금 기대를 했으나 아무것도 된 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도 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핵인데 이거라도 한번 국제사회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결국 풍계리 핵실험 아마도 핵실험장의 갱도가 당연히 개방됐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 플러스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다 보니까 뭔가가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예. 서류 주고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어제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통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대화나 통일, 평화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강경기로의 무게를 두면서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고 네. 그리고 전날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를 했는데 네. 여기에 비례해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좀 딜레마네요. 북한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마냥 받아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강력 대응을 하는 거는 맞는데 또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북한은 그냥 뻥치는 건데 우리가 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에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7차 핵실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번 예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방부 예산 1조 5천억 깎은 거. 네, 과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고 깎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섬소년님께서 한동인 귀여움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엉겅퀴님께서 울 아기 기자 점점 성숙해가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초록빛 라떼님이 월정 원전 2호기 사고도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웅님은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든 핵무기 실험을 하든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무기 실험을 남쪽을 향해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쟁 날까 괜히 우리가 오바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지정란님께서 무력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쌍방대 전쟁이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납니까? 실속 없이 말로만 큰 소리 치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민주당도 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당내 주도권 쟁탈이 조기에 발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난색을 표명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자기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당 정치인의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내년까지 지금 예, 임기예요. 내년 6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너 빨리 나가. 우리가 예. 이제 우리끼리 이거 새로 구축해서 공천권도 정확히 좀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쓸데없이 무슨 시스템 공천이니 뭐니 지금 바꾸는 거가 말이 되니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혁신이 공천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 지금 여당의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우선이지 당 공천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미리 몸풀기로 이렇게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모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성상납 의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정면 승부합니다. 성상납 의혹 사실 아닙니다. 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길 가겠습니다. 이건데 이준석 대표의 지지 세력은 누가 있는지 윤핵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